다음 순서는 중국의 서씨 이 현황인데요. 저희 서용관 회장님이 올해 중국 서씨와 교류를 한번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셔가지고 일단 저희가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는데, 중국에도 뭐 2,300만 명의 서씨가 있고, 이 서씨가 이 혈통이 다 하나다라는 걸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거를 서명화 부회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씨일가연합회 부회장 서명화입니다. 제가 좀 떨리네요. 제가 글을 써왔어요. 쓴 걸 제가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씨 문중의 혈손분들, 그리고 각 문중을 망라하여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대서씨 일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이도 안 많은데 흰머리를 하고 있는 저 여자는 누구일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절강서씨입니다. 절강서씨는 중국 성씨입니다. 알기로는 한국에 한 500~600명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절강서씨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천서씨, 무슨 대구서씨는 다 알고 계시는데 절강서씨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절강서씨 있습니다. 절강서씨들 다 이쁩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21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가서 검은 머리로 왔는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씨일가연합회에서 중국 관련 활동을 1인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중국 내 서씨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미력 하나마 자료를 정리하여 이 단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양해를 바라야 할 것은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특별히 이런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말씀 중에 혹시라도 역사적 사실이나 문중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과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중국의 여러 문헌들과 자료 등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니 오해나 편견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번역하고 작성한 문장이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 중국 서씨들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서씨들은요, 자부감이 대단합니다. 그분들은요, 천하의 서씨는 다 한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전 세계 서씨는 한 집안 식구, 천하 서씨는 일가 친척, 이런 구호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21개 나라의 서씨들이 연합 친목회를 해서 중국으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한국 서씨도 이름을 넣었습니다. 근데 서일련이라고는 아직 못 넣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한국 서씨 친목회 이렇게 해서 이름만 잠깐 올렸습니다. 이제 곧 우리 서일련 이름을 올려야 되겠죠. 중국에서는 홈페이지를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하서씨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글로벌 서씨 문화 비즈니스 동호회 홍보 사이트, 이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조직이 있고 서씨 뉴스, 서씨들의 전국에 2,300만 넘게 있습니다. 그 서씨들의 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서씨 뉴스를 다루는 데가 있고 서씨 상회가 있고, 서씨 상회는 상업활동, 유명기업, 상업문화, 문화관광단, 글로벌 서씨 쇼핑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씨문화회, 서씨문화회는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서씨 문화를 적어서 다 후대들에게 알리는 그런 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씨 명인관은 유명한 분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각지 친목회는 중국 내 30몇 개인가 될 것 같습니다. 친목회가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있고요. 거기에 사진이랑 동영상이랑 이런 게 다 올라와 있고요. 정묘의 가보는 가보가 변경될 때마다 그 계속 기록이 되어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걸 관리하는 데가 있고 전문 서씨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22년도) 중국 인구가 13억 3,900명 가량인데 서씨 인구가 2,370만 명입니다. 중국에서 11번째로 큰 성씨입니다. 백가성에서 504개 성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북송 시기에 백가성을 정할 때 서씨는 150번째 순이었습니다. 이거는 넘어갑시다. 네. 다음 지금 전국 서씨가 분포되어 있는 곳이 41%가 분포되어 있는 곳이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사천성 여기에 있는 서씨가 전국 서씨의 41%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서씨 30%가 산동성, 하남성, 안희성, 호북성, 강서성 여기에 서씨들이 전국 서씨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0위에) 있던 서씨 지위가 총나라 때 와서 17위에 올랐습니다. 현재는 서씨 지위가 11위에 올랐습니다. 요거는 지금 배포하신 자료에 지금 이런 내용이 다 있으니까요. 이미 아까지 다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씨가 중국에서 후대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서달이라는 인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국의 만리장성 가보신 분들 많지요. 그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공원을 세운 분입니다. 서달이라는 분이요. 요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길어서 그 보내주신 그 지금 갖고 계시는 거기에 보면 다 내용이 있습니다. 천자가 만든 족보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가 권력의 유무를 판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통제 목적으로 시작된 족보이지만 중국인들은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특별한 유대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성씨는 남자들만의 혈통을 표시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유전 상황을 표시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성씨는 역사가 5,000년이 되었고 성씨는 문화의 전성과 남성 혈통의 흐름을 연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은 성씨이며 무조건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는 관습이 자연스레 형성되었고 이러한 혈연관계는 인간 생활에 활력을 넣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해악을 끼치기도 합니다. 흔히들 중국인들의 유대감은 가족 울타리에 국한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쩌면 성씨를 근본으로 동질감은 그 유대 관계가 확장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에서 인동 장씨들의 대종회에서는 중국의 장씨회와 연계하여 경제적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인들의 폐쇄적 결속력에도 정치인의 개념은 살아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월병 드셔보신 분들 계시나요? 추석이면 월병을 먹습니다. 그 월병이 만들어진 유래가 설날 때 우리 서씨 가문 때문에
월병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는 월병 안에 저 속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비밀 쪽지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그 보내고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했다고 해서 그게 유래가 돼서 추석에 월병을 먹는다고 합니다. 중국의 월병은 서씨의 역사가 있는 거랍니다. 중국의 100대 성씨 중에는 당연히 왕씨, 이씨, 장씨가 조성을 이루지만 우리 서씨도 11번째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씨의 발원지는 안의성, 사현과 강소성, 사홍현, 홍택호, 서북 일대에서 발원하였다 합니다. 이후에 중국으로 우리가 갈 기회가 있다면 여기 서씨의 발원지 한번 같이 가보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저희 생각을 좀 적었습니다. 서씨일가연합회가 출범한 후 회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의 열의와 사명감으로 빠르게 그 위상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20여 개 문파별로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연합회의 기치 아래로 대동단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합회가 향후 중국의 서씨들과 연대하거나 또 관계자들과 조화할 날도 도래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도 중국의 본인 절강 서씨가 있으며 약 600명의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연합회에 참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연합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실상부한 서씨일가 연합회로 위상이 제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제가 절강 서씨이기 때문에 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할애받은 10여 분 동안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뿌리라든가 또는 동일한 성을 사용하는 중국의 서씨들에 관한 관심과 교류를 염두에 둘 것이라면 비즈니스나 어떤 형태의 문화 행사를 추구하더라도 일단은 우리의 위상과 결집력이 명대해야 하고 그들이 한국의 서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병진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내공을 갖춰야 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성씨에 대한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만큼 그 전통이나 뿌리가 깊고 창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한국 내 다른 문중과의 교류를 살펴보면 중국 역사도 이런 것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씨일가연합회가 출범되어 대내외적으로 2,000명 된 만큼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발전을 통해서 중국과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네, 감사합니다. 뭐 잠깐 질문 좀 받을까요? 이게 중국의 서씨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혈연 지연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는데 중국은 좀 어떠신가요? 혈연 강한가요? 네, 한국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가면 중국에 가서 서씨를 만났을 때는 한가족이라고 제가 상당히 환대를 받습니다. 대표님도 지금 중국하고 중국 서씨분하고 하신다는데요, 중국 서씨라고 하세요. 그래야만이 환대를 받으실 겁니다. 절강 서씨라고. 근데 절강에 가시면 절강 서씨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구 서씨 아니고 절강 서씨. 네, 지금 여기 나온 이거는요, 남경에 가면 서달의 무덤입니다. 남경에 가면 이게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남경 갔는데 저거를 안 가르쳐 줬어요. 아, 서씨라고 안 했어요. 서달이 누군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서달요? 예. 서달은 주원장과 동향으로 미 말에 시작하였으나 뛰어난 전략 사상과 문무를 겸비하여 명나라 개국에 큰 공을 세웠으며
생전에 위나라 공에 봉해지고 사후 중산왕에 수봉되었다. 주원장은 난징에서 황제가 된 후 만조 문무백관 앞에서 서달을 대명왕조 개국 제일의 공신이라고 칭송한 바 있다. 강남 4대 명원 중 하나인 청원은 서달의 저택 화원이었고 판창가에 있는 서달묘는 명효릉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오수호 공원에도 서달과 관련된 전설이 있어 주원장이 서달호반 승기로에서 퇴국하여 서달에게 하사하였다고 전해지며 맹중엽에 이르러 오수호는 서달의 후손이라 이국공 서씨의 벼럽이 되었다. 서달이 이렇게 공을 많이 세웠는데요. 주원장이 왕이 된 후에는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서 서달이 두드러기가 났는데 무슨 오리고기인가 무슨 고기를 먹였다고 합니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달이 이거는 나보고 죽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먹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달의 전설에 의하면 서달의 후손들이 많이 숨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피해를 받을까봐. 서달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책이 거기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명나라의 개국의 넘버 2라고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가면 서주라는 곳이 있어요. 쉬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서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서씨가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씨들만 사는 나라. 네. 그런 제가 아직 중국 역사를 아직 다 못 배웠습니다. 제가 원래는 서씨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나는 그저 서씨구나 했는데 한국에 와서 우리 서씨 일가들이 이렇게 서씨 일가 친척이 이렇게 방대하구나 이런 데서 다음부터 제가 이제 중국의 서씨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고 보니까 정말 위대한 가족이었더라고요. 중국의 서씨가. 중국에도 서복 장군입니까? 서복은 장군이 아니고요. 서복은 진시황 때 불로초를 겨우라고 해서 서복이 삼천궁녀를 데리고 한국을 건너 일본으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전설인지는 모르겠는데 연태에 가면 바닷가에 그 서복 동행 그 돌이 있고 그 돌상이 있고요. 제주도에 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복이 삼천궁녀를 데리고 그렇게 건너갔던 그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남해에 보면은 네. 남해 경남 남해 가면은 예. 거기 서복장 선생 그 기념비가 있어. 아. 그래가지고 거기하고 보니까 거기하고 그 중국 그분도 절강이더만. 산동성이 아닐까요, 서복이? 아니 그 본인이 절강 같더라고. 그래요? 예. 절강이라고 그러는데 그 방시하게 적어놨는데 예. 근데 지금 사진을 찾고 있는 사진이 없네. 가도 중국 같습니다. 그 서씨 연구원이 산동성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소성에 있습니다. 연구원이 전부 조정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참고로요. 서복공은 지금 말씀대로 저희 부회장의 말씀대로 제주도에 거쳐서 남해 거제도를 거쳐서 일본을 갔는데 왜 남해 거제도에서 그 사람 같이 하냐면 제주도가 그걸로 해서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관광 수입 불리다 보니까 남해도 거기 하기 위해서 지금 서복 엄청나요. 왜 그러냐니까 일본은 벌써 그걸 서복이 일본가하고 천황이 됐다고 우리 저기 조가서씨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6개 도시에는 서복로가 30개인가 있어요. 그만큼 일본에서는 거의 엄청나게 일본은 유명한 거예요. 묘가 30개 가짜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부시이죠.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의 서복은 하나의 요즘은 한류 문화, 그들이 고시대의 한류 문화의 원조였던 거예요. 여기 같으면 K-팝 이런 거 똑같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천황까지 됐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10년 전에 조가서씨 이야기할 때 분명히 그렇게 알겠어요. 서복공은 일본에 가서 천황이 됐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명나라에 대해서 서달공은 본인 자손이 없어요. 양자를 하다 보니까 그 양자에서 이게 약간 계속 있어요.
그 선알공이 그 후손들이 유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대단한 낭비였어요. 본인 자손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중국 서시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묻는 질문에 제가 하나하나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스갯소리를 한마디만 더 하자면 중국의 그 중국 서씨라고 하면은 그 좋긴 좋은데 그 위험 부담을 리스크가 있어요. 그것도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제 파트너가 상해에 있는데 중국 서씨라고 했다가 제가 죽을 뻔하다 한번 살아난 이유가 소를 그렇게 줘요. 그 맥주잔보다 좀 작은 이 잔에 고량주를 오랜만에 그걸 어마어마하게 주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국 사업 갈 때 중국 서씨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한국 서씨도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진짜 잘 드실 뿐만 중국 서씨라고 하시면 왜 술을 좋아? 아우 그냥 뭐 저약이라고 뭐 강화해 주시니까 기자가 중국 서시는 술을 잘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드실 자신 있으면 그렇게 외치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술을 잘 먹어가지고 막 반갑다고 술을 못 하시는 거죠. 네. 권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죽을 정도로 드시는 거예요. 가족에서 원수사에 될 뻔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서명하고 회장님은 사업하시느라 되게 바쁘시거든요. 근데 이 서씨가 연합회가 뭐라고 짬짬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자료를 취합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꼬량주 얘기 나와서 그런데 안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연태꼬량주 한 박스에 12개 들어가는데 그걸 한 박스 가주셨어요. 먹고 죽으라고. 그것도 한 박수 한번 주세요.